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뉴진스가 닉변을 했었죠. NJZ 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다짐했더랬는데 대본을 쓰고 있는 21일부로 이 독자 활동에 대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어도어를 벗어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것이죠. 이게 참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길 창창한 젊은 사람을 이렇게 주저앉히는 것이 맞는가 싶다가도 약이 오를 대로 올라있을 하이브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죠. 그만큼 권한이면 권한, 돈이면 돈, 뭐 회사로서 할 건 다 해줬는데 돌아온다는 게 통수라면 야마가 안 돌 수가 없죠. 실제로 뉴진스는 엄청난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SM에서 숱한 스타를 키워낸 프로듀서 미니진 씨를 영입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어도어라는 레이블을 아예 하나 새로 파줬고 막대한 스톡 옵션까지 제시했죠. 근데 뭐 레이블 설립하면 돈이 뿜뿜 쏟아져 나온답니까? 미니진 씨가 사실 당시 SM에서 좋지 못하게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업계에서 미니진식 아이돌 콘텐츠가 구식이라는 멸시를 받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미니진 이름 석자 걸어 넣는다고 투자금이 막 밀려들 판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상 어도어 설립 이후 뉴진스 데뷔 이전까지 그 데뷔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금전이 모 회사 하이브에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또 뉴진스가 돈을 적게 쓰진 않았죠. 엄청난 자금력으로 밀어붙인 게 뉴진스라는 그룹입니다. 뉴진스의 모 싱글 앨범 뮤비 예산이 10억이었어요. 중소기획사의 여자 아이돌 한 그룹 데뷔하는데 보통 드는 자금이 10억이 좀 안 됩니다. 근데 뉴진스는 뮤비 하나에 15억을 태웠죠. 곡은 또 어떻습니까? 초창기 메인 작곡가 250 작곡가는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출신 김기현 씨가 설립한 바나라는 음반사 소속이었는데 신생 아이돌 그룹이 첫 세 곡을 이 정도 레벨의 작곡가에게 의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미니진 프로듀서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원래 협업은 역량을 받쳐줄 자금력이 있어야 계약으로 갈 수 있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쯤 되면 서로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법정에서도 언론에서도 아주 박이 터져라 싸워댔죠. 그러면 누가 오를까요? 그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영원히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아니면 아닌 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면 그건 우리가 침해할 수 없죠. 이게 주관의 세계입니다. 사실 뉴진스 측이 불편할 이유가 없지 않죠. 이미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었듯 뉴진스 측에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뉴진스가 미니진 프로듀서를 지지하는 이유도 알만하죠.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세상 내가 느끼기에 족같다고 그게 나쁜 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이면 강도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사람 잡아다가 털어먹는데 그거 방해하는 경찰은 다 유죄게요. 우리의 주관은 강력한 실존의 근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심지어 내가 내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것도 친척들이 작정하고 날 속이려 들면 가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지금 유튜브 떡상으로 돈방석에 앉아보고 싶다는 이 욕망, 이 주관은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실존이죠. 이게 바로 데카르트 아저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선언의 강력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불편, 불만, 족같음이라는 건 분명 강력한 근거를 지닙니다. 내 머릿속에서는요. 세상은 내 머리 밖에 있고 그 머리 밖에 있는 것을 내 머릿속에 갇혀있는 내 욕망으로 통제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실존과 현실 사이의 괴리죠. 물론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도 마찬가지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는 타인이라는 게 바로 현실의 벽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한들 그게 적절히 표현되어 타인에게 전해지고 공감받지 않으면 그 고통은 내 머릿속에 갇혀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죠.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 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나의 고통의 수준을 타인이 갖다부터 참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러운 거죠. 하지만 그렇기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사실만으로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참견받지 않는 만큼 참견해서도 안 되는 것이 개인이라는 성역의 황금률이죠.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고통 그 자체에 대한 예민함을 덜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말끔히 제거하려는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피해의식에 절어 자기 머릿속에 갇힌 작은 난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린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것이고 다들 대수롭지 않게 한 번쯤 겪었던 감기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고통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 고통의 상대성을 인지하는 것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저 지나가겠습니다.